이번 시간에는 4-1-3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고요. 다양한 선진국의 원조를 받았던 아주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현재는 GDP 11위, 12위 정도에 속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의 성장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을 하고 우리의 성장 모델을 받아들이고 있는 개발도상국도 여러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소비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수보다는 안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면서 물건을 만들었던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공업이라 함은 중량이 무게가 가벼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주로 먹을 것, 종이, 인쇄하는 것, 가발 만드는 것, 가죽 만드는 것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산 수단과 기술이 단순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 석유 파동이라 함은 갑자기 석유의 가격이 폭등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커다란 단위의 공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번에는 중화학 공업을 위주로 하여서 경제가 발전이 됩니다. 중화학 공업이라 함은 경공업에 비교되는 말로써 상대적으로 무거운 생산품을 만드는 산업으로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포함하여서 일컫는 말인데요. 철강이나 기계나 화학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공업에 비해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화공업의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에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삼저호황이라고 불리는데요. 기름값이 1970년대에 높았다면 이번엔 기름값이 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덜 들 뿐만 아니라 수출 주도였던 우리나라의 물건이 낮은 값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으로 팔릴 수 있게 되어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반도체와 통신기기와 같은 첨단 산업 중심의 경제를 발전을 하다가 1997년 이후 외환위기 IMF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경제 변화의 발자취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룩을 하게 되었는데요. 광복 이후와 비교했을 때 국내 총생산이 무려 60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요.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00배가 넘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세계 경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 연합 기구인 OECD라고 들어보셨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1996년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구나, 선진국 반열에 끼어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2010년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예전에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도의 성장을 이루면서 물론 좋은 점도 매우 많았지만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모든 산업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기도 하고요. 특정 산업에만 혜택이 가거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간의,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왜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성,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 격차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자본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아닌 외국 자본에 대한 대외 의존성이 심화되기도 하고요.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도 성장만을 추구해 나갈 때가 아니라 성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진단을 하고 이 부작용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성장을 한번 맞이해 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